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이제 중독 시리즈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약물 중독과 뇌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그 마약 성분이 든 환각제를 먹고 어머니, 이모, 아버지를 흉기로 지른 10대 사건, 또 술 마약에 취한 환각 화물차를 운전한 그 18명이 구속된 사건, 또 더불어서요, 이 대구의 한 병원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다가 처벌을 받았고요. 또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온 청년이 딥웹을 통해서 마약을 들여와서 상습적인 사용을 해온 75명이 구속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마약류 사보면요, 2013년에 9,764명, 2014년에 9,984명에 지난해 1만 1,916명으로 급증했고요. 특히 마약류 투약, 환각 상태에서 살인, 강도, 인질극 등 강력한 범죄 발생도요, 2014년에서는 5건에서 2015년에는 20건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마약에서 안전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의 문제가요,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약물 의존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기 위해서 약물 중독 그러는데 약물 의존이란 말이 더 과학적이란 표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이제 약물 의존, 약물 중독 이렇게 번갈아 나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약물 의존은요, 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약물 의존은 작게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또 사망을 포함한 각종 사고, 또 재정적, 법적 문제, 가정 파탄, 그리고 직업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는요, 우리가 부부 학대요, 아동 학대, 또 폭력과 범죄, 사회 몰락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요, 꼭 이 전문가의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은요, 약물이 가지는 특성에 의한 것으로 많은 약물들이 뇌의 다양한 기능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물 의존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뇌 손상 관련 문제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코카인과 이 메탐페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전두엽이라든가 측두엽, 두정엽 이런 그 활동을 부족하도록 만들고요, 주의력, 집중력, 또 새로운 자료의 학습 능력, 시각 및 언어적 기억 력, 또 단어 생성 능력, 시각, 운동, 통합 능력 이런 것이 다 결핍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아편제 있잖아요. 아편제에 대한 연구는요, 다른 남용 물질에 비해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지만요, 한마디로 아편제는요, 뇌가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마초 있잖아요. 대마초는 소뇌의 기능과 연관되어서요, 운동 협음 기능, 또 자기 수용 감각, 학습 능력 기능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 대마초 의존자의 뇌를 보면요, 스펙트 영상을 통해서 촬영한 것을 보면요, 특히 언어와 학습의 중추인 측두엽 부분이요, 푹 꺼져 들어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흡입제 있잖아요. 흡입제는 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해서 뇌 표면을 가로지르는 큰 구멍을 만들고요,
뇌폐 그리고 간 손상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사용 시에 뇌는요 코카인, 메탄페타민 사용자의 뇌와 아주 흡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물 의존은요 신체적인 만성 질환으로서 뇌를 공격하고 대뇌 피질과 대뇌 변형계의 주요 부위를 손상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병원에서의 해독 치료와 더불어서 뇌를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심리상담 서비스가 같이 제공돼야만이 회복에 이를 수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물 의존에서 회복하기 위해서요 가족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의존자 가족들은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심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물 의존자 가족 구성 간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조정당하고 조정하려는 것, 또 중독에 대한 무지한 것, 또 가족 내에 중독자가 있다는 것을 억압하고 부인하는 것, 또 중독자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 또 중독자에 대해서 가족이 죄책감을 가지는 것, 또 중독자로 인해서 위궤양, 장염, 편두통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 이런 가족 체제 자체가 약물 의존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의존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고요. 때로는 치료의 방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약물 의존에게 회복되기 위한 노력은요. 의존자뿐만 아니라 의존자의 가족도 같이 약물 의존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치료에 같이 참여할 때 회복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 의존의 회복은요 평생 동안 걸쳐 일어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해독 치료로부터 시작해서 심리 상담까지 꾸준한 치료를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